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내 딸 이름은 이예람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의 아버지,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군의 수사 행태가 너무 분통 터진다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군 검찰 수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안녕하자는 말은 좀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안녕하지를 못해서 네. 그렇지만 이해는 합니다. 간신 피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드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따님의 성함 이예람을 공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뭔지요? 네. 지금 저는 이예람 중사의 영정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이예람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우리 27일부터 우리 이예람이 이중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얼굴을 내보낼 때는 사회 정의를 해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을 때 여론에 의해서 얼굴을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있죠. 네, 저는 우리 예람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당당하게 아빠의 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자신과 같은 이런 어려운 한이 되는 명예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네. 4개월 전이었습니까? 군이 합동수사단 꾸리면서 진상규명하겠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4개월 전이면 6월 2일서부터 합동수사단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6월 28일 날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해박노는 거대한 세력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세력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누구라고 어떤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떤 세력입니까? 항상 제가 의문시했던 그런 세력들이 왜 대통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수사 지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고 상급자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또 국방부 장관께서는 경로까지 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엄정하게 수사를 또 지시를 했는데 왜 수사 말단 저 끝까지 가서 수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부실 수사고 거짓 수사고 엄폐 수사고 은폐 수사고 이런 상황이 되느냐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디냐고요? 네. 사법 카르텔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 카르텔입니다. 사법 카르텔이요? 네네. 군사 조직에도 있는 사법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도 여지껏 못 깨고 우리나라에 그 많은 의문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알겠다. 이겁니다. 참 부실 수사 의혹, 그래서 부실 수사한 사람들도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부실 수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초동수사에. 초동수사를 잘못해서 2차 가해가 계속됐고 초동수사 2차 가해가 계속됐고 초동수사 책임자들도 재판에 넘겼지 않습니까? 넘겨졌는데 불기소 처분되고 국방부 검찰단 검찰부 검사들이 불기소 통보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올라가서는 또 불기소 공고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검사도 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안 했다. 초등 수사 책임자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가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는데 심의위원회도 잘못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서부터 이렇게 20B에서 수사계장이 수사를 하면서 경찰 대대장한테 연락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만 수사하고 가해자는 수사 안 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부실사의 최고의 처음에 시작된 부실사입니다. 네. 자, 검찰로 이제 뛰어넘어서 검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검찰단에서 처음에 공군에서 그다음에 그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기소를 할 때 제대로 된 기소를 해야지. 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부실한 자료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이게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이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불기소. 네, 그러면 아버님 불기소를 주기 위해서 국방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다 부실한 자료를 줬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열심히 수사하신 분들은 네. 뭐 억울하다고 말씀도 하실 겁니다. 난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밑에서 아주 땀을 흘려서 밤새도록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봐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힘없는 검사들한테 또 아는 힘없는 수사관들한테 위에서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담당하는 그 고위직 수사관이 검찰. 아버님, 국방부 장관 그게 바로 사법 카르텔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법 카르텔에 대해서 아버님 국방부 장관하고 여러 번 좀 얘기하셨죠? 얘기했죠. 네. 뭐라고 합니까? 장관님 한 8번 정도 비공식 의식으로 제가 만났어요. 6, 7번이요? 네네. 독재대입니다. 네. 면을 물리고. 네. 장관님 진짜 뒤에 장관님이 이렇게 경로하시면서 수사를 하시는데 네. 왜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됩니까? 왜 저기 저 끝에 있는 수사가 아직도 머물러 있고 왜 처음에 수사한 사람이 아직 끝에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 눈을 보고 교감하면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장관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네. 아시겠죠? 네. MC분도. 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예. 위에서 아무리 엄정한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처음 생겨놓는 장관의 아이템으로 만들어 놓고 처음 실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뽑았는지는 몰라요. 유적 대표로 한 사람 추천하래요. 그래서 한 분 추천했어요. 또 그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도 스티븐 리건 추천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그러나 네. 그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군사법 체계에서 최초로 민간인들이 수사를 한 그리고 군이 옛날에 못 믿었던 그 군 검찰을 결계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똑바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절대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중에 그쪽 사람들인지 몰라도 왜 이렇게 검찰단에 이런 자료들을 허위라고 얘기하고 부실한 자료를 가져오냐고 얘기하고 징긋지긋하다고 왜 검찰을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느냐고 그러니까 노상사 같은 사람이 죽는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악랄하게 하는 그 수사심의위원도 가해자 편에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1856님께서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따님의 울림이 아버님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얘기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이 일이 그러면 이 수사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마무리돼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자꾸 3번, 4번씩 그 수사 결과를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15일 날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수사 결과를. 이제 수사 결과 끝나면 이제 국정감사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부분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특검, 제가 얘기하는 특검은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겠고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저기다 잘된 거, 잘못된 걸 취해서 부당 수사하고 재수사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게끔 명령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전사인 반대입니다. 부강 수사 반대입니다. 재수사 반대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믿고 제가 왜 여지껏 국방부 장관님 여러분들이 많은 그 야당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경질하라 해도 내가 장관님 오실 때라 장관님 끝까지 여기 남아서 수사 결과를 지켜주시고 지휘해 주세요. 독대할 때 그랬습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지시하신 이 사항을 장관께서 수사하는 거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사하는 거를. 그리고 이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예람이의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또 알고 싶어서 제가 절대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남아서 이 수사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해람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8888님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호소를 해도 더 억울해지기만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징그럽습니다. 이 김수현님은 나쁜 인간들 내 식구라고 생각해 보시길. 아버님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옵니다. 아버님 힘내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도 우리 예람이처럼 네. 딸,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할 아들들을 둔 어머니, 또 손자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 자, 지금 군이 50만 명, 60만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우리 예람이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200만 네. 명, 300만 명 국방의 의무를 다할 사람들도 네. 젊은이들도 이 귀여운 딸 아들들이 이런 부실한 주사 그들만의 리그에 속아서 수사가 당장 그 가해자 2명만 네. 달랑 붙잡아 놓고 네네. 다 수사한 사람들 은폐하고 막으려고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처벌받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